네, 아까 말씀드렸죠. 멘트를 다 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 원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여러분, 김미경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도 그래. 아유, 아유 잘 지냈어요? 예, 아유 반가워요. 뭐 말해. 예쁘다고? 아, 예쁘긴 뭐가 예뻐요. 저는 아이고 그 방송에서 보던 거보다 그렇게 안 뚱뚱하죠? 그러니까 방송에는 되게 뚱뚱하게 나온다며요. 얼굴도 크고. 근데 근데 원래 방송은요 자기가 가진 몸무게보다 8kg 찌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면 되게 날씬하게 나올 만한 사람 내가 하나 찾아주면 다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냥. 아유 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네. 여기 그러면 저기 그 초등학생들 많이 왔고 중학생들 온 친구들 있어요? 중학생 왔어? 엄마 아빠 따라서? 어디? 애들이 공부하느냐고 못 오는구나. 거기 왔네. 거기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또 어디 왔어? 너 몇 학년이니? 야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보다 코수염이 더 낫냐 그래? 근데 너 선생님 강의 들으러 온겨? 아니지? 그럼 왔다가 한번 들려봤어? 선생님 알아? 몰라. 혹시 아버님은 저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 두 남자가 여기 와갖고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거기 앉아 계세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집에 계시고 애들 데리고 오셨군요. 그래 잘 있었어요. 야. 오늘 그러면 사실은 그 어제 봤어요 저는. 여기서 잔 건 아니고 어제 부산에서 강의 있어서 부산에서 자고 그리고 여기 진주 와서 저기 뭐야 냉면 맛있다 그래갖고 가서 전에 작년에 진주 공연 왔을 때 장어는 먹었거든요. 근데 또 냉면도 먹고 가야 된다 그래서 냉면 먹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래 박수 쳐요 같이. 네. 오늘 이렇게 다들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기왕에 나온 얘기를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몇 가지 얘기를 좀 그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은 이렇게 원래 이런 축제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은 강의 들으러 안 와요. 근데 지금 얼떨결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아마 오늘 이렇게 익히고 나면 다음에 방송에 나오면 그때 봤던 그 양반이 저 방송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저는 제 김미경이고 그 다음에 강의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29살 때부터 강의했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강사하고 싶은 사람이 전국에 무진장 많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에 정착된 지가 몇 년 안 되는 일이에요. 대부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은 어디에만 있어요? 학교. 그죠? 학교. 교수거나 선생님이거나. 근데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수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강사 말도 들어주는 시대가 온 거는 한 15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24년 전부터 했고 24년 전에는 주로 뭐 했느냐 하면은 주로 이렇게 그 기업체 연수원에 가서 과장, 부장 진급할 때 그 진급 사원들 교육하는 일을 했었고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건 한 10여 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 문화가 정착이 됐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은 어디냐면 저는 저기예요. 아유 여기 진주는 엄청 그래도 도시잖아요. 우리는 시골이에요. 저 증평이에요. 증평. 모르시죠? 옛날 지번이 어떻게 되냐면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19 154. 엄청 촌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증평읍에서 커서 서울 올라가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꿈을 이룬 사람이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도 좀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한참 커가는 청년들한테도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꿈을 잃고 사는 또 중년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가 셋 있어요. 제일 큰 애가 27살. 27살. 드디어 이번에 처음으로 돈 벌어요. 근데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돈을 늦게 벌어요? 그죠?
공부를 너무 오래 해요. 우리 때는 보통 20에서 25살이면 나가서 다 돈 벌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준비가 덜 됐다고 또 대학원도 가고 조금 안 하면 공부도 한다 그러고. 근데 원래 돈이라는 게 학교에서 버는 방법 안 가르쳐 주죠.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돈 버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 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과는 썩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은 그래서 이제 27살인데 원래 뭐가 좋으냐면 손솜씨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김장도 싹 다 지가 담궈요. 27살짜리가. 요번에 이번 겨울에 김장 담아갖고 우리 시어머니랑 친정엄마한테 지가 다 팔았어요. 총각김 친어머니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제 생일날 지가 음식을 다 차려요. 걔가 왜 음식을 잘하게 됐는지 아세요? 엄마가 밥을 안 해서 집에서. 여러분 이게 인생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칙을 생각하죠. 이런 법칙 있잖아요. 아버지가 교수고 공부를 잘해야 그 집안에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오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음식 솜씨, 엄마의 손맛을 닮아서 자녀가 식당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집안에 교수 한 명도 없어갖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교수 집안 만든 집안이 더 많고, 이게 진주 시내에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10층짜리 건물 옛날에 물려줬더니 그거 50층으로 만든 자식 되게 드문 거 아세요? 대부분 의 좋은 형제 둘이 붙으면 바로 망해먹었어요. 그까지 10층은.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나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서울 동대문 시장 올라가갖고 포목 장사하면서 막 죽어라고 노동하고 죽어라고 장사해갖고 동대문 시장에 건물 진 사람은 다 대부분 그렇게 진 사람들인데요. 아버지 10층 50층 뻥튀기 한 사람이 드물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왜 요새는 계속 부잣집에서 인재난다고 계속 그럴까요? 그 법칙이 통하는지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는 봐야 돼요. 우리 딸 봐봐요. 내가 밥을 그렇게 안 했더니 우리 집 밥을 되게 누가 와서 해줬냐면은 이제 중국 그 도우미 분들이, 중국 이모들이 와서 밥을 한 지가 한 15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토국 드셔보셨어요? 맛있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토마토국 알아요? 토마토를 이렇게 참기름에 볶다가 이렇게 물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이제 약간 식초를 넣으면 으악 하는 맛이 되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난 별로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먹고 엄청 토한 거예요. 지금 20살짜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만. 그러니까 지 누나가 보다 못해서 엄마가 바빠서 애들 다 굶기겠구나,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지가 중학교 때부터 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아져 갖고 얘는 지금 뭐 하냐면 식당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자기 나중에 창업한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다 부모들은 다 손들어. 가슴에 손대고 얘기하세요. 모든 건 지네 알 탓이지 우리 잘못은 없다. 아유. 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돈을 안 대줘서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막 내가 공부를 안 가르쳐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걔 원래 하기 싫어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크게 막 죄책감 갖지 말고 이게 사는 건 나나 100살까지 잘 살아야지 생각해야지. 너무 거기다 그렇게 여기 남성분들 있잖아요. 아빠들 그렇게 생계부양자로 돈 벌고 살면서 뭐하러 죄책감까지 또 안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21살짜리예요. 속 징글정글 썩이는 새끼 그냥 아주 때려 죽이고 싶어 아주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어요. 그 새끼는. 얼마나 속을 세게. 근데 여러분 그 자퇴한 거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할만해요. 한번 해보면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걔는 왜 자퇴를 했냐면요. 그놈 어렸을 때 피아노를 조금 쳤었어요. 이런 거 아세요? 뭐 도미 솔도도 이런 거 바이엘 조금 치다가 중간에 간둔 게 학원에서 하도 사고 치고 여자애들 아이스 깨끼 하고 지랄하고 치마들 추는 거. 그하고 까불다가 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피아노 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갑자기 중3 때 갑자기 귀에 이루마 피아노 곡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아노를 쳐야 되겠대. 그러더니 중3 때 실용음악 학원을 보내달래요. 자기 재즈를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취미로 그냥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큰일 났대요. 애가 자꾸 입시반에 와서 얼쩡거린대야. 취미반에 있을 놈이. 얘 좀 데려가라고. 그래갖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있잖아 음대를 가고 싶고 예고를 가야겠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중3 여름방학 때 예고를 가겠다 그러면요 입시가 3개월 남았어요. 근데 바이엘이라고 아세요 혹시? 피아노 칠 때 제일 먼저 치는 거 있어요. 장작 패는 소리 한참 나는 거. 제가 또 음대 나와봐서 알잖아요. 걔가 어떻게 예고를 가. 그래서 야 너는 예고 정말 못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가서 졸른 거예요. 계속 입시곡을 달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막혀갖고 악보를 줬대요. 이게 입시곡이니까 너 한번 쳐와라. 그랬더니요 선생님이 다음날 좋아서 전화하셨더라고. 막 웃으면서 어머니 얘 진짜 못 가겠어요 학교. 악보를 전혀 못 읽네요. 이놈이 가서 선생님한테 또 붙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요 귀로 들으면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쳐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MP3에 녹음을 해줬는데 이놈이 그걸 들고 와서 며칠 밤 열흘 밤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귀로 체보를 해서 건반을 찾아갖고 곡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딸딸딸딸 한 곡만 외워서 한 곡만 시험 보니까 예고 시험을 받고 붙었어요.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집 최대 불행이에요. 여러분 저 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으로 오늘은 손으로 몇 가지만 해서 기억해 가죠. 이렇게 보세요. 선과 악. 근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과 악. 선악의 저편. 여러분 세상사 모든 사건이 선악의 저편인지 선인지 악인지 그 사건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대학 들어가는 바람에 우울증 생겨서 이상해졌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그놈이랑 헤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잘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해서 돈 벌고 그러니까 그때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지나고 보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선인지 악인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서 우리 좋아서 막 난리가 났어. 아니 예고 들어가서 막 좋아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걔가 그렇게 망가질 줄 알았나. 왜냐하면요 악보 전혀 못 읽죠. 피아노 기초 실력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규 수업을 못 따라가기 시작했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 갈 정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해졌는지 난 잘 몰랐어요. 어쩐지 화장실 들어가면 40분씩 세수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세수하고 그리고 내가 세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서 거울을 한참 쳐다보고 원래 애가 또 되게 이렇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놈이에요. 저희 집이 옛날에 주택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살았던 주택을 중고등학교 때 그 주택이 보고 싶다고 정신 나간 놈이 그 집 앞에 남의 집 앞에 가서 2시간씩 앉아있다 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 주인이 전화 와요. 얘 데려가라고. 얘가 집 앞에 앉아있다고. 이상한 놈이에요. 애가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진짜 잘 사겨요. 걔가 중2 때부터 너 중1이라 그랬지? 너 여자친구 있니? 없어. 사겨. 되게 재밌어. 우리 아들이 중2 때 여자애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걔는요 여자만 사귀었다 그러면 반지를 줘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추석 때 세배를 해요. 그래서 추석 때 세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넙죽넙죽 세배해갖고 온 돈을 긁어갖고 여자한테 반지를 커플링을 하나씩 껴. 근데 이상한 놈이 꼭 헤어질 땐 꼭 돌려받아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총 반지가 4개가 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버렸어요. 왜냐면 그럼 나중에 장가 갈 때 한 움큼 줄 거예요. 마지막 여자한테. 아주 내가 그럼 나한테 속색인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왼수를 갚아야지. 어쨌든 그래갖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우울증이 되게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10kg가 빠져서 애가 뼈만 남았었어요. 아버지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버지들한테. 그래서 걔가 학교를 안 가고 아버지한테 많이 덤볐거든요. 왜 덤볐냐면 아버지가 너무 야단치니까. 왜 학교를 안 갔냐고 막 난리를 치고 뭐가 부족하냐고 막 디들이 팼거든요 애를. 나 아버지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아들 이거 나쁜 놈이에요? 아픈 놈이에요? 여러분요 참 신기하게 엄마 눈에는 아픈 놈으로 보이는데 왜 그 사람 눈에는 우리 아들이 나쁜 놈으로 보였을까요? 싸가지 없는 놈. 야 그까짓 거 돈 주고 다니는 학교도 못 다니냐 임마?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힘들고 애 우울증 때문에 병원 같이 가자는데 이 남자 안 가고 끝까지 나를 속이고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 아들이 나를 하루를 붙잡더니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 엄마 나 못 믿지? 글쎄다. 근데 엄마 어떡하냐? 나는 나를 믿는데? 엄마 나는 지금이 힘든 것 뿐이지 나는 이제 되게 유명한 뮤지션이 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나 자퇴하게 도와줘. 엄마 나 학교 못 다닌다고. 나 너무 힘들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걸 믿기가 어렵죠. 여러분 자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아우 이 새끼 중졸이다. 이제 나 어떡하나. 여러분 혹시 중졸이 오후 3시까지 자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자퇴하고 중졸이? 가슴이 터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퇴한 중졸이 오후 3시까지 퍼져 자는 걸 보고 일하러 나오면요 내가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너무너무 속을 썩어서 그러고 나서 결국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한 날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는 방 안에서 쳐울잖아요.
우리 남편 방 안에서 안 나오잖아요. 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날 나 완전히 미친 짓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해갖고 얘 프랭카드 하나 걸어야겠다 집에. 우울해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런 프랭카드 큰 거 하나 거실에 걸었는데요. 내가 축자퇴. 나는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당신 진짜 똘끼 있어. 예, 맞아요. 자녀 사랑은 똘끼로 하는 거지 옆집이랑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 데려다가 그랬어요. 얘 있잖아, 엄마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나중에 먹어준대. 다 그러더라.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 엄마가 다 물어봤어. 그래갖고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바쁜 제가 강의 싹 그만두고 우리 아들 데리고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계속 얘기하고 이랬더니요, 애가 점점 어떤지 아세요? 제가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얘기한 거? 괜찮아, 너 건강만 회복하면 돼. 엄마 옆에 사람만 있으면 돼. 괜찮아. 엄마 옆에서 씩씩하게 하기만 있어. 그리고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어차피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2에 들어갔는지 23에 들어갔는지는 나이 80 정도 넘으면 걔 아무짝에 표시도 안 나.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게, 너 시집 25살에 갔는지 30에 갔는지도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거고 걱정할 거 없어. 사람마다 운명의 시간이 있어. 사회적 알람에 맞출 필요 없어. 왜 20살에 다 똑같이 대학을 가야 되니? 네 운명 알람이 따로 있는 게 어차피 100살 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막 속은 그랬겠어요 내가. 그래도 막 해줬더니 애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자기를 믿어주고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살이 포동포동 찌거든요. 그러더니 살이 찌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일본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아우, 가까운 학교도 못 가시던 분께서 어떻게 그 먼 일본을 가시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일본이 음악 시장이 크고 자기 구경해보고 싶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그래서 그럼 가라 그랬더니 가서 한 달간 배낭여행을 했거든요. 신발이 2개가 다 빵꾸가 날 정도로 달아갖고 왔더라고요. 하도 걸어서. 갔다 오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 일본으로 이주를 해야겠대요. 그게 뭔 말이니? 엄마, 나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돈 한 번도 안 받고 6개월 동안 나 혼자 살기 프로젝트. 엄마, 일본이 알바비 되게 비싸거든. 시간당 10,000원에서 12,000원. 근데 밤에 하는 야간 경비 쓰면 12,000원 준대. 그리고 공장에서 되게 무거운 거 들면 13,000원도 준대. 엄마 돈 없이 한 번만 6개월 살아봐서 엄마한테 찌질한 아들로 있었던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겠대요 자기가. 그래서 일본으로 갔어요. 세상에 공장에서 박스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손가락에 다 빠졌어. 그래서 카톡으로 손가락 그림이 왔더라고. 엄마 손가락 빠졌어. 그러길래 제가 아우 잘했다 하더라. 그렇게 피아노 쳐도 안 빠지더니 지랄하고 박스 드니까 확 빠졌네 손이 그냥. 그러더니요, 저희 아들이 되게 예술가거든요. 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해요? 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시험 보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운 영혼께서는 뭘 싫어하냐면요, 단체로 앉아서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명이 시험 보는 것 자체를 모양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한다고요. 그 행위 자체를.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나 일본어 자격증 시험을 봐야겠어. 우리 아들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창피하게 모양 빠지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네가 왜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있잖아, 여기 공장에서 박스 드는 아저씨들 많거든. 외국인 노동자들. 중국 아저씨 있는데 일본어 하나도 못하거든. 그 아저씨 3년째 박스 들었대. 나 일본어 안 배우면 계속 박스 들어야 된다. 근데 JLPT 3급 자격증 따면 엄마 버거킹에 취업할 수 있고, 버거킹 가면 여자 있대. 우리 아들의 최고 동기부여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를 사귀려고 죽기 살기 1호 공부를 해갖고 버거킹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더니 버거킹에서 한참 취업을 해서 놀다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여기 바로 앞에 음대 있잖아. 우리 버거킹 알바하는데 앞에 센조크 음대라고 있거든. 여자애들 진짜 많은데 첼로 든 여자가 정말 이쁘고 자기 음대를 가야겠대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대.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1년 반 만에 걔가 어떤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 충분히 대화하고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지금은 학교 일본에 있는 대학을 다니거든요. 지금 다닌 지 이제 몇 개월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 얼마 전에 4월 달에 갔다 왔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근데 있잖아, 나 요새 엄마 되게 좋아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 원래 엄마 싫어했거든.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 우리 또래 남자애들 있잖아. 20살짜리 남자애들은 원래 엄마 싫어해. 강사 김미경 싫어해. 그래서 왜? 엄마가 자꾸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으라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잖아. 그런 여자 되게 싫어해 우리는. 아 그렇구나. 그럼 너도 나 싫어하니? 내 친구들 안티 되게 많아 엄마한테. 보여줄까? 그러더니 어떤 놈이 나한테 댓글로 욕한 걸 그 새끼가 캡처해서 보냈어. 이렇게 썼더라고. 이 시끄러운 시장 아줌마 또 나오셨네. 이런 거 막 애들이 내 욕을 엄청 해놨더라고 남자애들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사실 나도 엄마 되게 엄마 부담스럽거든. 너무 열심히 살라 그러고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고. 그런데 엄마 나 음대 들어오고 나서 엄마 말이 귀에 들린다? 나 꿈이 생겼거든.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엄마를 싫어하더라. 부담스럽거든. 근데 꿈이 생기니까 엄마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엄마 강의 때 그런 말 한 적 있지. 모든 꿈은 내가 좋아하는 거 3개와 내가 죽어도 싫어하는 거 7개로 돼 있어서 그 7개를 통과하는 동안 몸이 갈아지고 그게 스님들 하는 수행이랑 똑같고 그래서 한 직업 20년 하고 난 사람은 절에서 수행할 필요 없이 직업으로도 수행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우라가 느껴지고 그 아우라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는 거라고 엄마 그랬지. 그 말 맞는 것 같아. 나 요새 수행한다. 하루에 6시간씩 피아노 쳐. 손가락이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저녁 때 되면 어떤지 알아 엄마? 미래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거든. 나 나중에 일본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걱정됐었는데 엄마가 또 그런 얘기 했었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하루만 채우라고. 미래 확신이 없으면 하루 확신이라도 가지라고. 그날 밤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된다고 엄마가 얘기했지. 진짜다? 6시간 연습하고 나면 뿌듯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한 날은 꼭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말이 하나도 안 틀린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 책 한 5권 다시 읽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요즘에 새로 쓴 인생 미답책에 들어있는 거야. 아들과의 대화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 아니? 내가 너 자퇴했을 때 이런 얘기 했지. 엄마 따라 해봐. 그래서 너 나 따라서 한 말 기억나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이 불행은 내 편이다. 여러분 불행도 내 편이다. 어떤 불행은 어떤지 아세요? 어떤 불행은요 걔 인생에 꼭 역할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아들 자퇴는요 걔 인생에 할 역할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때 엄마들이 제 친구 중에서 대치동에 사는 애 있거든요. 아들이 서울대 가려다가 고3 때 자퇴했어요. 그 엄마 우울증약 6년째 먹어요. 여러분 엄마가 부모가 자식의 불행을 감당하지 못하면 애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불행이 내 편이라고요.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망하는 바람에 잘 됐고 그때 이렇게 속 썩는 바람에 더 굳건해졌고 단단해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혹시 엄마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어른이 돼서 네 인생에도 불행이 계속 닥칠까요? 원래 인생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라. 이 불행은 내 편이다. 불행에 지지 말고 짓눌리지 말고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래서 정말 저희 아들이 21살밖에 안 됐지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불행 컨텐츠 한 번을 경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또 어떠세요? 속상한 일, 불행한 일 집에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안 생겨요?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저 얼마 전에 동창회 나갔거든요. 25년 만에 쉬운 산을 단 애들이 다 같이 만난 거예요. 우리 동창들. 여자애들 10명이 만났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옷을 지랄을 맞게 입고 왔는지. 왜냐면 서로 잘난 척하려고. 25년 만에 보니까 꾸질꾸질하게 보이기 싫잖아. 동창회 때 다 나왔어요. 그러더니 10명이 앉아서 하나하나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허술하게 사는 애가 한 명도 없더라고. 어쩜 그렇게 자랑을 하든지. 첫 번째는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5천억짜리 회사를 상장했대요 이번에. 엄청 부자요 애가. 그래서 우리가 막 부러워하면서 이년아 네가 밥사.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부자 됐다. 얘. 너 어떻게 그렇게 부자한테 시집을 갔니? 막 이랬거든요. 엄청 부러웠죠. 그랬더니 두 번째 있는 애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둘이 서울대 갔어. 둘 다. 얼마나 부러워요. 엄마들이 자식 농사 잘 졌다. 너 집에서 살림하더니 어쩜 그렇게 꼼꼼하게 해갖고 애들을 잘 가르쳐서 서울대 보냈냐. 엄마들은 그게 제일 부럽잖아요. 그 세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속삭이는데 뭐냐면 미경아 저녀는 몸에 걸친 게 2억이요. 어떻게 몸에 2억을 걸치는 거 했더니 시계 하나가 1억짜리고
뭐 이 다이아 뭐 이게 뭐 몇억 이게 몇 천만 원짜리고 정말 놀란 거는요. 진주 삔인데 삔이 1,000만 원이랴. 내가요 살다가 삔 진짜 하는 년은 보다 처음 봤어. 이 진주가 5개가 박혔는데 200만 원짜리 진주가 5개가 박혀서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삔이. 그래갖고 내가 그거 보다 그랬어요. 아우 이년아 너는 아무리 급해도 뛰지도 못하겠다 지랄하고 싹 끼면 삔이 싹 빠질 거 아니야. 갖고 기가 막혀갖고 그 10명이서 뭐 돌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도 얘기해봐요. 집집마다 돌려가면서 얘기하면 그까짓 그 자랑할 거 하나 정도 없겠어요? 그래서 나도 자랑하고 다 돌려가면서 했지. 그래서 우리가 아우 야 우리 너무너무 잘 살았다 그동안 25년간 얼마나 잘 살았니? 잘했다 얘 막 이러면서 밥을 먹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노래방을 갔어요. 이제 폭탄주를 마셨어요. 어떤 애가 기자하는 애가 있는데 소맥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탁 치니까 거품이 샥 막 올라가고 막 이러대. 그래갖고 막 타서 마셨거든요. 너무 좋다 얘 막 이러면서 5잔을 돌렸어요. 폭탄주를. 우리 다 취했거든요. 우리 대성통곡했잖아. 서로 사는 거 불쌍해서. 인연들이 술 먹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불쌍해. 꼴을 못 봐. 그 5천억짜리 엄청 불쌍했잖아. 남편이 집에 안 온 지 오래됐대요. 막 울더라고. 야 내가 그 남자 여자 있는 거 알거든. 그래갖고 나 이혼할 건데 애들 때 학교 1학년이나 되고 나서 이혼하려고 기다리거든. 그러면서 3년째 막 우는데 막 화장을 해서 그렇지 하도 많고 생각났고 기미가 그냥 까만 게 시커먼 게 다 보이더라고 애가.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이년아 너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여. 다들 대충 그러고 살아. 이러면서 막 껴안고 10명이 얼마나 울었어요. 한참 울어서 이렇게 짐 빠지는데 2번째 해 때문에 또 울기 시작했잖아. 우리 서울대 가네. 에휴 셋째가 일진이요. 얼마 전에 담임 선생님이 이 2개를 빼먹었대요. 이 새끼가 가서 선생님을 패갖고. 애가 뭔지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컴퓨터도 발로 뻥 차고. 아버지가 있어도 이거 상관도 안 하고. 그래갖고 정말 이 아버지가 걔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이 아버지가 만든 병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저기 교수거든요. 야 얘네 둘은 내 자식 맞아. 공부 잘하잖아. 얘 내 자식 맞아. 근데 이 새끼는 뭐 하는 놈이야 얘는. 응? 얘 누구 닮아서 이래? 얘 누구 닮아서 딴따라야? 무슨 드럼을 챈다고 지랄이고. 애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얼마나 가슴에 상처기를 냈는지. 남성분들만 이렇게 하세요. 빨리 남자분들만 가슴에 상처기 내보세요. 여러분 아들 가슴에 낸 모든 상처는 애가 사춘기가 되면 다 분노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너무 많은 애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그 상처를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내요. 아버지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놈이 너무 말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얘를 쫓아냈어요. 이거 다 아버지가 번 돈이야. 아버지가 벌었다고. 빤스도 벗고 나가 새끼야. 옷 홀랑 벗고 집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빤스도 안 입고 옷을 홀랑 벗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얘 아픈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아픈 놈이요. 얘 나쁜 놈 아니에요. 애가 분노 조절 장애라 막 아무나 들이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지 얘 형무소 갈까봐 무서워서 맨날 쫄고 살아요. 위 아들 둘 잘 되면 뭐해요? 하나가 무덤인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막 울고불고 불쌍해 죽겠어.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남자분들 그러지 말아요. 남자분들 집에 가서 자녀랑 대화하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하루에 4마디 하시죠 남자분들. 맞어. 애들은 별일 없고 무슨 지가 감사요? 별일 없으면 넘어가요? 그래 날 내일 4시에 깨워. 끝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부인도 이제 4마디 하기 시작해요. 이제 됐어. 부인도 4마디야. 이제 한 저기 40 넘으면 부인도 뭐라 그래? 왔어? 밥은? 이게 줄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먹었나 확인하는겨. 잘했네. 어이 자유. 그러면 끝이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4마디밖에 대화 안 하는 부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꼭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었는 것 같아. 어느 나라 사람이랑 살아도 그까짓 거 4마디를 얘기를 못하고 살겠어요. 그죠? 어차피 4마디면. 여러분 그런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와서 부인이랑 4마디 하는 사람이 애들이랑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학교는?
숙제는 씻었냐? 가 자라. 어떤 아버지들은요 텔레비를 보고 있거나 자기 옆에 있으면 씻고 자라가 말이에요. 씻고 자라가 인사예요. 뭐 이제 빨리 내 옆에서 떨어져라야. 5분 10분도 대화를 안 하죠. 여러분 5분 10분도 대화 안 한 게 중학교 2학년 중3학년 이렇게 누적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자꾸만 나처럼 살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죠. 점점점 멀어지죠 애랑.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사회를 애가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지적에 대해서 얘 마음에 칭찬을 못 받으니까 다 분노로 저장되죠. 그게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마구 터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군부대 강의한 지 지금 3년째 돼갑니다. 봉사 강의 다녀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녀서 정말 많이 다녀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그 정훈장교나 거기 사단장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군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병 중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사회를 못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들 제발 얘기 좀 해요. 네 마디 그만하고. 그래서 제가 하도 집에 가서 대화하라 그랬더니 아버지들 집에 가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랬대요. 내가 환장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가족회의 하자 그랬대요. 애들한테 물어봤대. 뭐 애로사항 없냐고. 애들이 그랬대요. 아버지가 애로라고. 아유 환장해 하여간.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집에 가서 대화할 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에 되게 좋은 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우리 아빠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손을 대면 그 사업이 알아서 자빠지는 구조거든요. 정말로요. 나는 아버지 되게 원망했었어요. 사춘기 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돈을 못 벌고 맨날 망해서 엄마를 너무 고생시켰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삼성전자 대리점을 차렸어요. 망했지. 방방에 테레비 5개씩 놓고 봤어요. 다 아버지 재고. 그 다음에 자개농장사. 그래서 내 책상이 자개였던 거예요. 애들이 우리 집 놀러 오면 미경아 네 방 할머니 방 같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봉황이랑 거북이였어요. 정말 짜증나고 온데 봉황이랑 거북이가 떠다니고 막 시커먼 잔농 자개농 되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뭐 했냐면 집 짓는 거 했어요. 집 짓는 거. 그래갖고 홀랑 망해서 우리 엄마가 증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야밤도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증평에 눌러 앉아서 결국 7년간 아버지 빚을 다 갚았죠. 양장점 해갖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74까지 양장점을 한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자꾸만 저렇게 자꾸 폼나는 직업만 하려고 그러고 왜 저럴까. 그런데 꼭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돼지똥 치우는 것도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축사했어요. 돼지 기르는 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기르면 꼭 구제오기 오그지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 제가 결혼해서인데 증평에 한번 내려갔더니 축사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미경아 가지마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가지마 네 아버지 기분 안 좋아. 그래도 내가 가봤어요. 갔더니만 세상에 쿵쿵 소리가 나서 봤더니 아버지가요 그 축사 그 세면 바닥에 벽에다가 머리를 칵칵 박고 울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너무 생생해요. 이랬어요. 왜 나라는 놈은 이렇게 안 풀려? 왜 나라는 놈은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어?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내가 뭘 본지 아세요? 한 남자의 운명이요. 잘하려고 애썼는데 그냥 안 풀린 거지.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자녀분들 아버지 욕할 자격 있어요? 여러분도 잘하려고 그러는데 안 풀린 거 없어요? 우리 다 그거 하나씩 다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안 풀렸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입에다 대보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명창. 다 같이 해봐요. 명창. 귀명창. 자, 노래 잘하는 사람을 명창이라 그러죠.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안숙선 선생님이 막 여기서 창을 하잖아요. 막 창을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 사람들 원래 호응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은 진짜 이게 바깥에서 정말 호응이 좋은 거예요. 집중력도 없는데도 대부분 호응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래갖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박수도 잘 안 치고 기립박수 누가 치면은 막 뒤에서 안 치잖아. 앉으라고 안 보인다고 막. 그래서 못 일어나. 뒤에서 앉으라 그럴까 봐 우리가. 근데 이렇게 안숙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한 어디쯤이냐 하면 저기 남자분. 그래. 두 손 들어봐요.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노래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막 얼쑤얼쑤 혼자 좋아서 난리를 쳐. 시작. 막 혼자 얼쑤.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어때? 어머 쟤 왜 저러니? 그러고 그냥 어색하니까 같이 따라 해봐요. 시작. 어머 저기도 한다 얘. 저 뒤에는 왜 안 해? 어머 앞에 다 한다. 뒤에도 해야지. 그래갖고 막 온 데가 난리를 치고 얼쑤얼쑤 노는 거예요. 그럼 저거 맨 처음에 이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알바? 알바. 이 안숙선 선생님의 스승이에요. 스승이에요. 뭐냐면 노래는 안숙선 선생님만큼 못하는데 귀가 스승인 거예요. 들으면 어디 틀렸는지 어디 잘못했는지 다 알아.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귀명창. 귀명창. 그래갖고 안숙선 선생님 노래 끝나고 나면은 야 그거 조금 더 잘했어야 된다. 아 그건 진짜 잘했다. 그래서 귀가 명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돼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귀명창이요.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은 안 됐는데 귀명창이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지금도 너무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미경아 뭐 재밌는 거 없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막 얘기해주면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유 그래 너는 너무 재밌어 미경아. 너는 어쩌면 이렇게 2시간 운동회 하면 2시간 그대로 얘기를 하냐? 하나도 안 빼뜨리고. 하여간 우리 언니는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꼴보기 싫었어요. 어떻게 저녀는 2시간 지내고 왔으면 꼭 1분 만에 끝내고 들어가냐고 우리 언니 꼴보기 싫어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 강사 됐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저 원래 음대 나와서 피아노 학원 선생했었잖아요. 근데 음대가 그 피아노 학원이 너무 잘 돼서 그거 성공 사례 발표 한 번 한 게 내 강의 첫 번째예요. 나는 원래 강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강의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강사가 된 사람이에요. 성공 사례 발표 갔다 와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나 봐. 나 한번 알아보고 공부도 다시 하고 그래갖고 강의라는 거에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얘기한 게 내가 28살 때예요. 그때 우리 남편이 뭐랬는지 알아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피아노나 가르치라고.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알지? 내가 피아노 가르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는 아빠 피아노 레슨 너무 싫어. 적성에도 안 맞고. 나 다시 공부하고 나 정말 이렇게 강의하는 거 해보니까 한 지금까지 성공 사례 발표 한 4-5번 해봤거든. 사람들이 좋아해 아빠. 나 돈 못 벌어도 이걸로 다시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못하게 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웃으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껄껄 웃으면서 원래 그런겨 남편들은. 미경아 아버지가 남자의 비밀 하나 살짝 얘기해 줄까? 너한테만 내가 네가 내 딸이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게 네 엄마한테는 얘기한 적 없어. 원래 이 세상 모든 남자는 자기 마누라 꿈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는겨. 그냥 7시에 들어와서 밥 해놓으면 되는겨. 여자가 꿈이 세면 집이 불편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네 남편이면 얘기 안 했겠지. 근데 내가 네 아버지랑 네 아버지라서 얘기하는 게 우리 미경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너 운동회 갔다 오면 난 너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그 미원이 그냥 미워한 게 1분밖에 얘기 안 해서. 그리고 너 원래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감동시키는 게 엄청 어렵다. 왜냐? 죄 아니께. 그러니까 말해도 안 통하는 거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감동시키는 게 엄청 어려워요. 멀리 있는 사람은 감동시키기 엄청 쉬워. 왜냐? 개코도 모르니까. 너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너 지네 동네에서 목회를 못하고 멀리 떠나가서 목회하고 그러는 게 원래가. 어? 근데 너는 아버지를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알아. 딸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미경아. 아버지 믿고 해봐. 괜찮아. 100번을 네가 상의해도 니네 남편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만 물어보고 그냥 해. 도둑질 아닌데 뭐.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엄청난 귀명창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아버지와의 대화 통로가 탄탄한 자식이면 자식일수록 사회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훨씬 3배 가까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꼭 집에 가서 대화하세요. 저 좀 따라하세요 아버지들만. 그랬어? 시작. 아 빨리 해봐요. 그랬어? 그래서 어휴 대단하네.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귀명창이 뭐예요? 바로 을수만 해주면 되지. 이리 와봐. 아버지 얘기 들어봐. 그러고 아버지 얘기 2시간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명창이죠. 명창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귀명창. 바로 그거예요. 아까 그 얘기하다 그랬는데 결국 그 진주빈까지 얘기 다 들었거든요. 다 집집마다 속상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이거 멀쩡하면 저거 절단나고 이거 멀쩡하면 이게 자연 법칙이죠. 아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오른손 해보세요. 왼손 해보세요. 왜 팔이 2개인지 알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동시탄생이잖아요. 팔 해보세요. 시작. 팔 오른쪽 왼쪽. 그럼 어때요? 집에서 아버지가 뭐 돈을 주거라 하고 열심히 벌고 엄마 둘 다 맞벌이 하느냐고 돈 엄청 열심히 벌면은 이쪽에서 반작용으로 뭐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자 또 해볼까요? 시작.
엄마 아버지가 참 그렇게 자식을 사랑으로 막 너무너무 물고 빨고 길러 그럼 걔한테 꼭 빠지는 게 또 있어요. 뭘 잘해도 뭐 하나가 빠진다고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감당하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일단 주식 짝져 보세요 한번. 그냥 모르는 사람 손잡아요. 부부끼리 오신 분도 손잡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잡으세요. 그냥 둘이 잡다가 옆에 딱 봤는데 혼자 왕따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세 달이면 둘이 거기 뒤에 이렇게 같이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너 그리고 손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이제 내가 책을 갖고 왔어요. 드리려고. 잘하는 팀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잘하는 팀께 열성적인 팀께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너하고 손을 드세요. 하나 둘 셋. 저 좀 따세요. 우리는 되게 유치하다. 다시 한번 우리는 꿈이 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보세요. 책 드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어떤지 아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뭐요 내가 나를 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 지금 그래서 그 옆에 분에게 한 가지씩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3년이라는 시간을 드릴게요. 앞으로 한 3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다시 배우고 싶은 거,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여행 가고 싶다, 살 빼고 싶다, 뭐 있잖아요. 공부 다시 하고 싶다, 뭐 미나 그림 다시 그리고 싶다, 아니면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 뭐든지 왜 마음속에 자격증 하나 땄으면 좋겠다. 뭐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서로 물어보면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뭐 하고 싶나? 후딱. 뭐 하고 싶어요? 됐어요? 자, 여기 혹시 여행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우 이렇게 많구나. 여행 가시고 싶은 분, 오케이. 그럼 살 빼고 싶은 분 있어요 혹시? 아우 왜 이렇게 살을 빼고 싶어해? 그럼 공부 다시 하고 싶은 분 있어요? 뭐 자격증 따거나 새롭게 공부 같은 거 하고 싶어? 아 무슨 공부하고 싶어요? 에? 아 피아노 치는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 어디까지 쳤어요 피아노? 키보드 잘 쳤으면 좋겠다.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됐어요? 아 트로트 아우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멋있네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축복을 내려줘야 되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당신은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지금 말한 꿈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승질 부리지 말아요.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고 승질을 부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 한번 해보세요. 덜덜 떨어보세요. 떨면서 저 따라서 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아우 뭐래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구정진 한번 해야지. 이제 봄 지났으니까 시작해야지. 아우 덥다 야. 여름이나 지나고 야. 여름 지나면 뭐라 그래요? 추석이나 지나고 하지 뭐. 그다음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아우 이제 내년에야 무슨 올해 다 지나갔어. 근데 거기가 그렇게 심플해지지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당연히 연말에 듭니다. 아우 미치겠다 내년에 50인데 이제 반 살았네. 아우 50인데 돈도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재밌게 취미생활한 것도 아니고 인생 뭐하고 살았나 몰라. 그래서요 그럴 때 되게 힘들고 불안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세요. 상태 비슷해서 훨씬 덜 불안해요. 그러니까 세 명이 만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세요. 그러면 셋 중에 한 사람이 이럴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거기 가보자. 진짜 잘 본대. 빨리 가자잖아. 그래갖고 가갖고 이렇게 5만 원 내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갖고 제가 내년에 무슨 장사운 있을까요? 여행운 있을까요? 내년에 무슨 이렇게 제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 40 이후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은 거의 잘 안 벌어져요. 지가 아는 일만 벌어지지 모르는 일 잘 안 벌어져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있어요. 제가 막 애가 셋이에요. 27, 21살 6학년. 내가 41에 늦둥이 난 게 하나 있어요. 걔 얼마나 잘났나 몰라요. 걔 없었으면 심심해서 큰일 날 뻔해. 집에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27살, 21살짜리 다 나가 살잖아요. 6학년짜리 하나 있어요. 그것도 없었으면 뭔 재미요. 그 작년에 우리 6학년짜리가 삼촌네 집에 2달 가 있느냐고 집이 비었었어요. 우리 노후 체험했잖아요. 두 부부만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면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다? 그것도 일요일 날은요 계속 이러고 리모컨이랑 사진인 줄 알았어. 리모컨이랑 이렇게 같이 소파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사진인 줄 알았어요. 사진.
하도 안 움직였어 하루 종일. 그러다가 가끔씩 사진이 자빠져요. 이렇게 자빠졌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여간 우리 막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몇 살이지? 엄마 53이지. 엄마 오늘 우리 4회 시간에 배웠는데 진짜 100살 산대 엄마. 여러분 우리가 진짜 100살 살 것 같으세요?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 살고도 남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어머니가 한 몇 살은 살다 가셔야 그래도 덜 섭섭해요. 요즘에 80에 돌아가시면 엄청 섭섭한 나이죠.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돼야 돼요? 90 가까이는 돼야 덜 섭섭해요. 요새 진짜 그렇게 사니까. 근데 우리도 어때요? 아프면 고장난 거 다 고치면서 어떻습니까? 다 아무리 못해도 평균 90을 살고 100살로 넘어갈 거예요. 이 중에 15%가 110살을 산대요.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 엄마 진짜 100살 넘게 산대. 엄마 큰일 났다? 그래갖고 엄마 큰일 났다. 엄마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지금까지 산 것도 되게 지루하지. 근데 엄마 이렇게 또 한 번 그대로 한 번 더 살아야 돼. 맞아요. 요대로 53년 살았는데 요거 한 번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나이 될 때까지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엄마 강사도 유명해지고 책도 막 열 몇 권 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 지금부터 살면은 다른 직업 가져도 지금만큼 다시 한 번 또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엄마 심심해하지 말고 엄마 뭐 하고 싶은 거 또 해. 여러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55세 때 끝에 남은 걸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65세까지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70까지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어떠냐면 이렇게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점점 꽃갈 모양으로 돼서 우리가 한 여기쯤에 은퇴하고 나면 나머지 줄어드는 요만한 걸 하다가 나중에 실오라기 같은 이 실처럼 가늘게 얼마를 살라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30년을 버텨요? 70부터 100살까지. 그래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박수 쳐보세요. 시작. 요렇게 산다 생각하세요. 한 살에서 50살, 50살에서 100살. 그래서 어떠냐면은 왜 그 미술에서 보면 데칼코마니라고 있잖아요. 그죠? A, B처럼 이렇게 딱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이 50 이후에는 남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힘이요? 새로운 힘으로 사는 거죠. 새로운 힘으로.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이요, 직장 다니시고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날짜에 애들 키우라고 월급 갖다 주느냐고 하고 싶은 거 별로 못 하고 사셨어요. 생계부양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나이 들어서 어때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걸 한번 해보시죠. 배 5번 쳐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든 사람은 뱃속에 5가지 이상의 재능과 자기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요소 5개를 다 갖고 태어난답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리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음악 잘하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돈 되는지 이렇게 싹싹 아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그 재능이에요. 네, 그 재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미적 감각 있잖아요. 옷 잘 입고 이런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수 떠는 것도 재능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어떤 애는 같은 돈 줘도 꼭 이상한 옷만 입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또 드릴까요? 공부 잘하는 거 재능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재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못했던 거라고요. 아, 기계를 못 하실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림 잘 그리는 건 재능이고 공부 잘하는 건 재능이 아니라서 무조건 책상에 붙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하는 공부가 암기예요, 공부예요? 암기예요, 공부 아니에요. 공부는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고 암기는 외울 때까지 하는 게 암기죠. 저 어렸을 때 제일 못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난 진짜 수학 싫어했어요. 너무 못했거든요. 나는요, 싫어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그냥 X가 이동하면 무서웠어요. 어씨, 얘 왜 이쪽으로 갔지? 막 너무 무섭고 겁나고. 그래서 난 저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수학 과외를 다 시켰어요. 아버지 친구가 수학 선생인데 얘 한 번만 맡아서 가르쳐보라고,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도 못하니까. 그 아버지 친구가 그 수학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불러서 저기 둘이서 술 마셨잖아요, 6개월에. 얘 그만하게 하자고 수학. 그래서 저는 고3 때까지,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수학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1번에다가 한 번호를 치면 딱 25점이 나와요. 풀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력고사 보러 가기 전날 아버지가 날 붙들고 할 말이 있어요. 한 말이. 미경아, 내일은 엄청 풀고 싶을게요. 그래도 풀면 안 돼, 미경아. 큰일 나. 25점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다 한 번은 치고 조용히 있어. 절대 풀지 마, 너 내일. 알았지?
그래갖고 저는 수학을 일본에다 한 번에 치고 잤더니 그 학력고사 보는 날 그게 수능이잖아요. 감독관이 얼마나 이상해. 야, 너 어디 아파? 5분 만에 자는 애가 나밖에 없잖아 그 교실에서. 너 어디 아파?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내가 감독관을 불러서 그랬어요. 저요 이거 저 5년간 연습한 거거든요. 진짜 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국어요. 나는 국어는 정말 최상의 칭찬을 받으면서 컸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너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니? 야, 이 시를 이해하는 애는 너밖에 없구나.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수학은 정말 못했다고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3년 전에 우연하게 재미가 나서 물리학 책을 하나를 보게 됐고, 물리학이 원래 물리학이 뭐예요? 우주 생성과 소멸, 말하자면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에요.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을 안 하면 물리학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나 요새 수학 수능 문제 풀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를 하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진짜 수학 잘한대요, 나보고. 물론 남보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한 번 이해하면 진짜 수학 문제를 잘 푼대요. 자 봐요. 그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왜 수학을 못했을까요? 내가 이해하기 전에 시험을 본 게 학교에서. 응? 아, 왜 안 기다리냐고요?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합교육의 기능 자체가 떨어내는 건데요. 상위 10% 출연하고 떨어내고 출연하고 떨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암기력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력은 누가 잘해요? 집중력과 해마가 발달한 애들이 암기력을 잘해요. 근데 이게 없는 애들은 뭐예요? 아까 5번 쳐봤죠.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 5개 재능 중 하나라고요. 그 집중력과 해마도. 이게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른 게 발달됐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여러분 보십시오. 백종원 씨 같은 사람, 그 사람 엄청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요리 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그냥 요리가 재밌어갖고 부모들이 한심 있게 저 새끼가 대학 나와서 왜 저런 짓을 하나. 근데 막 맨날 음식하고 맨날 음식하고 실패를 거듭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실패 학교입니다. 실패 학교입니다. 여러분 25살 때까지는 학력으로 버티지만요. 25 이후에는 스스로 실패 학교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저도 스피치 자격증 없어요? 그런 걸 어디서 주는지 한번 얘기나 해보세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 새겨서 이렇게 직거래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내 강의 들을 때까지 하면 된다고요. 백종원 씨 그렇잖아요. 셰프 안 나왔어요. 학교 그런 거 안 나와요. 자격증도 없어요. 계속 요리를 한 거야. 막 실패를 한 거지. 하루에 6개 7개 똑같은 요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씨 이 맛이 아닌 것 같으면 또 설탕 넣고 아 왜 이 맛이 안 나지? 그러면 설탕 넣고 그러다 자꾸 설탕 넣게 된 거지. 자꾸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부모들이 백종원 씨 같은 사람 되게 부러워하지. 아우 저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세요? 못 기다리죠. 그런 식으로 맨날 음식하는 놈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게 실패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어때요? 낳자마자 20살 안에 빨리 끝장을 보고 싶죠. 그러니까 애한테 없는 재능을 계속 파는 거예요. 여기 젊은 엄마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봐봐요. 엄마들이 어떤지 아세요? 뱃속에서 애를 딱 꺼내놓잖아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예 여기 100년 된 단풍나무가 있어요. 이 단풍나무는 100년 전에 요따만한 씨앗이었겠죠. 그러면 요따만한 씨앗이었을 때 이 단풍나무 안에 저런 단풍나무가 될 거라는 기초 정보가 들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되게 쉬운 질문하는 건데 단풍나무 씨앗이 단풍나무 되냐고 묻는 중인데 단풍나무 씨앗에 저런 단풍나무 될 거라는 기초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단풍나무 된 거예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죠. 그래서 전 세계 단풍나무를 다 모아놓으면 똑같이 생긴 단풍나무는 한 그루도 없을 겁니다. 자, 저는 53살이에요. 53살 된 김미경은 53년 전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요따만한 씨앗이었겠죠. 어? 그럼 요따만한 씨앗일 때 이런 김미경이 될 거라는 기초 정보가 들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들 기억해 보세요. 한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엄마가 똑같은 걸 줬어도 똑같이 컸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체에 들어있는 씨앗 정보와 부모의 정보와 부딪히면서 부모랑 싸우기도 하고 사회와 싸우기도 하면서 개답게 컸잖아요. 근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잘 된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그 여유를 줬기 때문에. 근데 요즘 엄마들 어때요? 할 일이 없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자식 논사밖에 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 여자랑 고도로 상의를 해서
옆집 여자랑.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다 옆집 여자랑 상의해서 키우지 엄마 혼자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애들은 정보로 키우는 게 아니고 철학으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정보로 키우니까 애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얘는 엄마들이 이런 생각해요. 얘 신생아야. 정보 따위는 없어.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지. 왜냐? 백지잖아. 신생아잖아. 그러니까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그러니까 학원 보내면 성적 내고 미술 가르치면 그림 잘 그리라고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자꾸 승질을 부리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요 생명에 대해서 기본을 모르고 애를 길러요. 여러분 애들은 밤하늘 별이잖아요. 밤하늘 별이 1, 2, 3등이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자리 잡고 빛나고면 별이지. 그게 자녀인데 그렇게 못 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애들마다 씨앗 정보가 5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들 씨앗 정보와 대화하세요.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지. 근데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는 원래 노력하면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정보가 있어갖고 옆집 여자랑 상의해서 죽으라고 좋은 학원 보내면 너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씨앗 정보 안에 공부 재능이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계속하면 애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내 탄생을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엄마랑 크는 게 애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지 아십니까? 가장 똑똑한 척하는 엄마 밑에 가장 분노하는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애들 다 여러분처럼 다 자기 몫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애 그 의대 가는 게 꿈이에요. 이런 엄마는요 직접 가세요. 직접 가. 왜 못 가요? 여러분 이번에 신문 보니까 65세 된 분이 은퇴 딱 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물리학 박사 따셨던데요. 15년 만에 하세요. 여러분 왜 못하세요? 그 머리가 아니죠. 그 재능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녀도 씨앗 정보대로 클 수 있게 조금 여유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한테 20살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걸로 트로피 갖다 바치려고 뛰는 선수가 아니에요. 걔네는 생명체고 우리랑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지. 어차피 100살을 살아요. 우리도 100살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꿈을 찾으세요. 남성분들이요. 직장 다니냐고 아무것도 못 하셨죠. 여러분 재능 씨앗 정보 5개 중에 아직 하나도 못 써봤죠. 그렇게 돌아가시지 마세요. 되게 억울해요. 나한테 그림 있으면 다시 그림 시작하세요. 음식이면 음식도 다시 시작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꼭 하세요.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부인도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씩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세요. 손을 떨어보세요. 집집마다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엄청 행복해져요. 다시 한번 내려 꽂아요. 하나 둘 셋 팍. 다시 하나 둘 셋 팍. 자 스스로를 배려하고 꿈을 이루고 재밌게 집안이 막 들썩들썩 사는 기본이 뭔지 아세요? 3글자짜리. 저 따라서 해보세요. 맹목성. 다시 한번 맹목성. 예,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맹목성입니다. 뭐냐 하면 손을 이렇게 해봐요. 원래 모든 꿈은요 아주 작은 설레임과 단서로 들어와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중국어 해볼까? 그림 그려볼까? 그래 김미경 선생 말대로 기타를 배워볼까? 이제 피아노 좀 쳐봐야지. 뭐 이렇게 작은 설레임이죠. 그래서 요만해요. 요따만해 살짝 들어온 생각이라 그래갖고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물어보다 흘려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여보 나 피아노 배워볼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남성분들 따라서 하세요. 이 세상 남자분들만 따라서 하세요. 이 세상 모든 아내는 나의 꿈과 슬픔과 후회에 대하여 별 관심 없다. 물어보지 말자. 여성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남편은 나의 슬픔과 우울과 설레임에 대하여 별 관심 없다. 물어보지 말자. 여러분요 서로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닌 거 아시죠? 어떤지 아세요? 아무리 부부라 해도 육체가 다르면 다른 육체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우울, 슬픔, 후회, 고독 공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데리고 살 것 따로 있고 각자 데리고 살 것 따로 있는데 꿈은 각자 데리고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에 남은 슬픔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각자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세요. 자, 50 끝에 남은 세월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살부터 50, 50부터 100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라고요. 이때 사는 것만큼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20살 때보다 돈도 있죠. 지금은 집도 있고. 그때는 부모한테 다 쓰느냐고 한컷도 못 해봤잖아요. 지금 돈도 있고 있는데 뭘 왜 못해요? 그냥 하지. 무릎팍 아프신가? 아직은 아니면 하세요. 그래갖고 다시 내려 꽂아봐요. 시작. 하나 둘 셋.
제가 하도 내려꽂으라 그랬더니 안 내려꽂아도 되는 분 두 분이서 내려꽂았잖아. 할머니들 둘이서. 60 먹은 두 분이서요 영어학원을 등록했어요. 왜 영어학원 갔는지 아세요? 배낭여행 하려고. 배낭여행. 여러분 영어 못하면 배낭여행 못 가는 거 알죠? 깃발여행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아시냐? 야야야 면세점 들어간다. 야 식당 들어간다. 빨리 나와 있냐? 빨리 나와. 7시 반까지 버스 타랬어. 빨리 쫓아나와. 나 그만 보고 나와. 그만. 이거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영어학원을 등록했는데 여러분 6개월 만에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됐대요. 둘이 있을 때만. 아우 영어 못하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대화가 잘 돼. 아주 오케이 하나 갖고 하루를 버텨요. 오케이 막 난리라. 세상에 1년간 준비를 한 거예요. 둘이 여고동창생인데 그렇게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60 하나야 둘이서 20일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드디어 떠났어요. 여러분 3, 40대 손 들어봐요. 여성분들. 저 따라 사세요. 우리는 여행 못 간다. 울지 말고 기다리자. 자, 지금 이제 5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손 들으세요. 5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손 들고 저 따라서 우리는 가도 된다. 뭐 있다? 자격 있다. 여러분 55세 이상 된 사람한테 저기 단체로 전국에 발급된 자격증 하나 못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다 줬대던데? 살아낸 자격증이요. 다 따라서 해보세요. 살아낸 자격증. 여러분 이 자격증보다 세상에 더 센 자격증이 없습니다. 50 살아낸 자격증, 그렇게 아픈데도 80 살아낸 자격증, 그렇게 자식들 속 썩이는데도 90 살아낸 자격증. 여러분 사실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죠. 떠나도 돼요. 3, 40대는 자격증 없어요. 애 키워. 아직 못 가요. 좀 기다려. 그래갖고 이제 이 두 분이 유럽을 갔거든요. 세상에 가갖고 후회했잖아. 3일 만에 병 나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호텔을 못 잡고 밤 12시까지 아우 지랄하고 그냥 따라올 걸. 우리 왜 이러고 깃발여행 올 걸 이러고 왔나 몰라. 이렇게 빠리 새끼들은 영어를 안 쓰는 겨 지랄하고. 우리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냐. 그러다가요 스위스에 도착을 했대요. 7일째 되는 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스위스에 도착해갖고 우리 식당에 앉아서 밥이 나왔대요. 그 밥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 밥을 보는 순간 막 우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도 같이 울고 막 둘이서 껴안고. 무슨 할머니들이 밥을 앞에 놓고 왜 저러고 우나 봤더니 할머니들이 왜 울었는지 아세요? 너무 감동해서. 둘이 이러고 울었대. 이거 봐. 드디어 우리가 시킨 음식이 나왔어. 이거 우리가 시킨 거 맞아.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면 그렇게 안 시킨 걸 자꾸 갖다 주고 지랄들여. 야 이거 우리가 시킨 거 맞냐? 네가 영어 아까 이상하게 했어 있냐나 내가 들었어. 그냥 먹어. 여러분 그렇게 쫄고 서름당하다가 갑자기 내가 시킨 음식이 나오니까요 할머니들이 어떤지 아세요?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 얘 배낭여행 개코도 아니다. 야 젊은 애들만 오는 거 아니야. 우리 내년에 더 길게 오자.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이게 자신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입으로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내 몸이 할 때 다시 어떤지 아세요? 10살씩 젊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끝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된다고요. 세상에 공항 도착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꿈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그걸 신의 음성이라 그래요. 사진을 배워라. 갑자기 DSLR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60 하나야 할머니들이. 그래서 드디어 사진기를 사갖고 1년을 배웠어. 그리고 나서 또 떠났어요 여행을. 이번엔 더 길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또 음성 들었대요. 이번에는 글을, 원래 음성이 한 번 들리면 계속 들려요. 이번엔 글을 써라. 그래서 할머니들이 책을 냅니다. 65세에.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신나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연기적 탄생, 동시탄생. 연기적 탄생이 뭐냐면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혼자서 태어난 적이 없다. 밤이 있으면 반대 낮이 태어나고 낮이 있으면 반대편에 밤이 탄생하고. 손바닥 쳐보세요. 시작. 딱 손바닥을 치면 소리와 함께 열이 탄생하고, 응애 하고 태어나면 90년 후에 죽음이 동시 탄생하고. 원래 우리 죽음 만나러 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삶과 죽음이 동시 탄생이면 삶과 죽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동시 탄생 아닐까? 오늘은 과거와 다 어느 그날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예스요. 그래서 사람들 꿈을 이룬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던진 거 내가 가서 줍는 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 70에 재밌게 살고 싶으시면은요, 과연 내가 나이 70에 재밌게 살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나이 50에 바로 영어학원을 등록해야 되고요. 바로 그냥 자전거 사갖고 타셔야 되고요.
바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야간대학원 등록해서 다니시고요. 해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닌 그날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미래에 가보면 엄청난 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옷 이거 괜찮아요? 저는 요새 명함이 한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강사 김미경이라는 명함 24년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물론 그때도 어서 자격증도 안 땄고요. 그냥 인쇄소 전화했어요. 되게 저기 직업 만드는 방법이 되게 심플한 거 아시죠? 인쇄소에 전화하면 되는데 그냥 쓰라 그러세요. 난 그냥 쓰라 그랬어요. 강사라고 쓰라고. 그 아저씨가 내가 프리랜서 강사라고 쓰라 그랬더니 두 개가 부딪힌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전문 강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뭐 전문으로 하는 게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기업에 가서 강의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건 기업 강사라고 쓰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명함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몇천 명이 동의해야 되고 꼭 회사에 시험 봐서 들어가서 누가 명함을 줘야지 명함 받는지 알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일단 직장 한번 나와서 은퇴하고 나서 새기는 모든 명함은 인쇄소에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자기 50년 이상 통 털어서 체에 한번 걸르면 명함에 쓸까 한 줄 나오는데 제가 하도 그냥 무조건 그냥 명함 파세요. 그래갖고 저 지금 그 명함은 어땠어요? 24년 전에 10원짜리였죠? 10원짜리지 누가 날 알아줘요 김미경을. 근데 24년간 이 강사 명함 이거 들고 24년간 뛰었거든요. 지금 강사 김미경 명함은 엄청 비싸졌어요. 제가 올해 명함을 또 하나 팠어요. 인쇄소 전화해서. 수석 디자이너. 진짜 한데 이거 다 제가 만든 옷인데요.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리리킴. 리리킴 우리 엄마가 증평에서 저기 50년간 한 양장점 이름이 리리 양장점이에요. 그래서 리리킴은 사실상 신스 1960년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때 차렸으니까. 그거 왜 차렸는지 아세요? 저 1년 반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판초를 입었더라고요. 판초 아세요? 이렇게 목 나오고 팔 나오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모에다가 보재기 뒤집어 쓴 거 같은 게 판초예요. 너무 그 옷이 이뻐서 동대문 시장 가서 무작정 원단을 샀고 그리고 브라더 미싱 가서 미싱을 사갖고 생전 처음으로 미싱질을 해봤어요. 얼마나 자동 미싱이 빠른지 너무 갑자기 확 박아져갖고 여기까지 왔잖아. 어우씨 너무 많이 박았다 뜯고 막 이걸 몇 번을 하다가 입었는데 이뻐요. 그때부터 제 디자인 철학이 생긴 거예요. 되게 용감하잖아요. 모든 직선은 몸에 닿는 순간 알아서 곡선이 된다. 굳이 곡선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옷 만드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만든 옷이 400벌이 넘어요. 작년에는 겨울 코트까지 내가 다 만들어서 직원들도 하나씩 해줬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배 5번 두드렸죠? 이 씨앗 정부 중에 하나였던 건가 봐요. 나는 옷이 그렇게 재밌어요.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죠. 저는요 마음속에 이렇게 엄마들을 무진장 돕고 싶은데 어렸을 때 운명적으로 되게 엄마라는 역할이 무지 힘들게 시작한 엄마들이 있어요. 미혼모들이요. 근데 내가 되게 돕고 싶어서 애들이 어려요. 20살, 21살. 근데 걔네도 어려요. 근데 여러분 미혼모와 일반 엄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그 남자가 안 떠난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7, 8개월까지 낳자 키우자 그러고 애가 갑자기 남자가 없어지면요 정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까 말까 할 때 낳기로 결정하고 입양 보낼까 내가 키울까 할 때 그 어린 엄마들이 엄마라는 의미감 속에 지가 키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걔네 꼭 도와줘야 돼요. 20살, 21살이잖아요. 내가 볼 때 뭔지 아세요? 너도 애기요. 네 애만 애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늘 말해요. 너도 꼭 같이 커야 된다. 그 니네 나이 차이 20살밖에 안 돼서 둘 중에 누가 잘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도 꼭 공부하고 같이 커. 내가 그 일을 시작을 한 지가 2년 됐어요. 올해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도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뭐라 하냐면 대표님 있잖아요. 재밌는 이벤트 하나예요. 대표님 옷을 디자인해 갖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의 옷을 누군가 한 사람이 사면 그 옷이 미혼모들에게 꿈의 옷을 입혀준다. 이런 캠페인을 벌리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옷을 니네나 입고 뭐 우리 식구나 입지 누가 입는다 그래야 내 걸 누가 사니? 아니요, 대표님 디자인 괜찮아요. 그래갖고 요번에 봄 스프링 코트랑 블라우스 2가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명함을 새겼잖아요. 인쇄소 전화해서 야야야야 브랜드 뭐라 그래? 리리킴 좋아. 그래서 리리킴은 비영리 패션 브랜드예요. 그래갖고 이제 야 그래도 디자이너라고 내가 써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쓰세요 괜찮아요. 근데 디자이너 그러려면 조금 허전해갖고 앞에다 뭐 붙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탁 직원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랬지. 야 니네 중에서 내가 제일 높지? 예, 그럼 수석 디자이너라고 해라. 그래갖고 수석 디자이너가 됐어요. 자 여러분 봐요.
나이 들어서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신뢰하면 그냥 시작할 수 있으니까. 20살 땐 그게 잘 안 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올해 내로 아니면 3년 내에 인쇄소에 전화해서 여러분 명함 하나 꼭 파세요. 그럼 뭐라고 쓰실래요? 혹시 은퇴하신 분은 꼭 파세요. 혹시 내 씨앗 정보 5개 중에 혹 못 쓴 게 있다 그러면 꼭 하나 하세요. 그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하라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시댁 문제 전문가라고 썼잖아. 아 진짜 있는 일이에요. 일산 사는 분인데 시댁 문제 전문가라고 썼어요. 하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해갖고 이분이 아는 거지. 그래갖고 저기 문화센터 같은 데 가갖고 애들한테 나눠줬대 이렇게.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새댁들이 막 웃고 그랬대요. 근데 이것들이 저기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어느 날 하나가 전화가 왔더래요. 저 좀 만나주세요. 너무 속상하고요. 막 이랬더니 그 이분이 65세니까 할머니 나와라 그래갖고 애 밥 사주고 애 차도 한 잔 사주고 다독다독해서 상담해서 보냈더니요. 아우 새댁들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대네. 갖고 자기 요새 너무 재밌게 산대요. 여러분요. 세상에 재밌게 사는 방법이 무진장 여러 개예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하루가 3시간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고 바쁜 거예요. 왠지 아시죠? 아침 11시에 일어나거든요. 11시에 일어나면은요 온 데가 아픈가 아세요? 왜냐 어디가 아픈가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아픈 거예요. 아우 아파라. 아우 11시인데 그럼 옆집에서 전화해. 야 너만 안 와서 빨리 와. 그럼 옆집 가서 사과 깎아 먹고 커피 마시다 보면 금방 5시죠. 별 얘기 안 해서 어제 했던 얘기 이어서 했는데 5시요. 그리고 저녁 끓여 먹고 자면 12시죠. 예, 하루가 3시간이에요. 11시, 5시, 12시. 자면서 또 뭐라 그래. 아, 은행 또 못 갔어요. 환장한 건데 은행 또 못 갔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시간을 데리고 살 수가 없고 내 시간을 못 데리고 산다는 건 내 생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자신감이 없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 애와 함께 같이 커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려 꽂아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팍. 다시 하나 둘 셋. 예, 맹목성으로 여러분 꿈이 뭐냐고 저한테 정의를 내리라고 누가 얘기하면 내가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힘을 저는 꿈이라고 봐요. 내가 나를 놓치지 않고 내가 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끌고 가는 힘. 가정이라는 공간은요 애만 크는 공간이 아니라 엄마도 커야 되고 아버지라는 존재도 끝까지 크다가 가야 되는 공간. 서로 그렇게 꼭 도와주시면서 서로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족끼리 꼭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너 끝까지 들었어? 안 갔네? 너 이름이 뭐요? 이리 와봐. 이름이 뭐요? 전서율. 넌 용돈 줄게. 가다가 뭐 빵 사 먹어 너는. 고맙다. 고마워. 열심히 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뻐라. 아이고 참나. 그리고 저기 여기서 혹시 그 부부가 혹시 뭔가 같이 요새 뭐 배우고 있고 서로 도와주는 부부가 계세요 혹시? 우리 남편은 이런 거 배우려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다. 우리 아내는 요새 이런 거 배우려고 그래서 내가 서로 도와주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에? 손을 번쩍 들어봐요. 하나 둘 셋. 어디? 그래. 남편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다고? 그러면 남편 말 안 듣고 내가 어떻게 믿어? 혼자 그러면은 아들이 그럼 나와봐. 어이. 둘이 나와봐봐요. 그 사실인가 보자. 박수 좀 주세요. 어이 나와봐봐. 아유 아들 그래 너는 몇 살이니? 12살이요. 아유 초등학교? 네. 5학년? 네. 5학년이구나. 아이고 이뻐라. 니네 아버지 뭐해? 영어 선생님 하셔요. 근데 왜 출장을 갔어 영어 선생 하는데? 영어 공부 더 잘하려고요. 아 그래? 엄마 이리 와보세요. 아빠가 무슨 공부해요? 요새 뭐 해요? 어학연수 갔습니다. 어디로? 영국. 둘 남겨놓고? 간지 얼마나 됐는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그 뭘로 먹고 살아 그래? 그냥 대충 삽니다. 아, 대충 먹으면 안 되지. 애가 말랐네. 어떡하려고. 그래서 언제 올 거예요 남편은?
7월 말에 올 거예요. 아, 그럼 부인이 가라고 보내줬어. 예, 예. 잘했다. 너무 기특하다. 자요, 여러분요. 원래 아시죠? 저기 결혼할 때 30도 안 된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건 부모가 3분의 1도 안 키우고 못 키우고 시집장가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한 남자는 그 여자 옆에서 60년 커야 되고요. 이 여자는 그 남자 옆에서 60년 커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 서로 주고 도와줘야 되거든. 잘했네. 뭐 돈 버는 거 있어 그럼? 아니요. 엄마는 뭐 해요 요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부하면 그 집은 누가 먹여 살리니? 혹시 네가 뭐 버는 거 있니 얘야? 아껴 쓰고 있어. 그래 잘했어. 너무 아껴 쓰다가 힘들면 나가서 벌어. 알았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누구 볼펜 좀 주세요. 어디? 갖다 줘요. 자, 여기 있어요. 딴 걸로 할게요. 여기 좀 굵은 걸로 해야 돼서. 고맙습니다. 남편 이름 뭐야? 남편 이름은 강상숙, 강 상숙, 상숙? 예, 숙. 남자 강수. 좋아. 야, 자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 잘 가. 응, 잘 가.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어서 이거는 질문에 답하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그냥 덜덜덜 떨지 말고 뭐라 그랬지? 맹목성 정답 나와봐. 아우 앞에서 그거 맞추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좋아 잘했어. 아니 이게 뭐 옷이 왜 이러니 너는 어디 살아요? 저 진주의 평고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주에 누구랑 같이 왔어요 오늘은? 지금 친구랑 딸이랑 친구 아들이랑 친구 아들이랑 다 같이 왔어요. 그래 잘했어요. 이름이 뭐야 여기 들고 있어. 손연순입니다. 연순 알았어요. 대구에서 몇 번 봤는데 아시죠? 그래요. 맞아. 네. 고맙습니다. 제 딸이에요. 됐어요. 그래 알았어요. 고마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그래 여러분 이제 8시에 꼭 끝나야 된다라고 저 가야 되겠어요. 가고 야 너 또 울지 말고 이리 와. 너는 이렇게 선생님이 용돈 줄게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리 와. 너 해도 가자. 그래 일자 선생님이 잘 가.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진주는 가끔씩 제가 오거든요. 다음에 또 내년에 또 공연하러 올 거고 그때 또 뵙고 또 혹시 저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항상 저도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항상 진주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스타 강사 감사합니다. 김미경 강사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에너지가 대단하시고.